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헝다그룹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된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월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리에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두 번째 조정 파동의 가격대인 44,000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하기 전까진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실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4,000달러를 지지해주고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진 뒤에 단기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특정 가격대에서 박스권 횡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차트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는 신호인 51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발견되었고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도 추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제가 특별히 매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까진 10만 달러를 목표로 잡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44,000달러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홀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매도해야 될 상황이 올 경우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주면서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년, 2년 뒤가 아닌 두세 달 내로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경우엔 여러분들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지표가 초록색으로 전환이 된 뒤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를 유지해주기보단 굉장히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차트는 상승 막바지, 고점 부분에 도달할 때 평소보다 상승 각도가 가팔라진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승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타이밍엔 세력에겐 수익 실현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경우엔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과 함께 10만 달러 부근에 도달할 경우 수익 실현할 준비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9월은 하락장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반대로 9월의 상승으로 마감될 경우 연말까지 최소 50%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굳이 9월달이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최대 150%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큰 변수만 없다면 1.5배에서 2배 이상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헝다그룹은 부동산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등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헝다그룹 회장의 전략적 판단 실수로 인해 지금 헝다그룹은 350조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파산 위기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무리한 신사업 투자가 지금의 헝다그룹을 위기로 몰고 간 것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친 것이 지금의 헝다그룹을 파산 위기로 몰고 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본이 74조 원이나 있지만 부채 총액이 35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파산 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월가의 반응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중국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보단 테슬라나 애플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굳이 기회비용도 날리고 글로벌 시장에 돈이 되지 않을 헝다그룹을 도와줄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275군데가 파산을 한 만큼 이미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헝다그룹마저 파산하게 놔둘 경우 중국의 건설회사와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31조 원에 달하는 헝다그룹의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플랜 B에 따르면 만약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를 도와줄 경우 엄청난 돈을 풀거나 부채를 탕감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비트코인에겐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의 해지 수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기 전까진 계속 홀딩 유지하시거나 비트코인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에도 분산 투자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게 되면 사실 예전부터 알려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딱히 손절 라인 잡고 투자할 필요는 없고 눌림목에 매수하면서 개수 늘려가면 좋은 코인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241선 부근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거나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은 별도의 손절 라인이나 매도 라인 잡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때 이더리움도 같이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베이지 코인도 다시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빗썸 원화 차트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자면, 우선 베이직의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종목으로 지정된 25개 코인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코인이라는 점과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이 나올 경우 10원, 20원 이렇게 두 자릿수 가격대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7원, 8원 이렇게 가격이 한 자릿수에 있을 때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이 추세선 돌파에 성공하고 12원대로 상승해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 관점 외에도 지금까지 베이직 관련 소식들을 봤을 때 업비트 원화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등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를 추천드린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업비트 원화 상장이나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해봐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매도해도 되는 건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수익 실현의 정답은 없습니다. 5%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오든 120%의 수익을 보고 나오든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죠. 그러나 베이직의 경우 아직 호재가 발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지금 전액 수익 실현하는 것보단 굳이 매도를 해야겠다면 수익금 중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장이나 호재가 발표될 때까지 홀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500만원 투자해서 지금 800만원 되신 분들은 수익 중인 300만원 혹은 200만원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금액은 홀딩해 보시라는 뜻이죠.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때도 분할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풀 매도하는 것이 아닌 1차적으로 수익금 중 일부 혹은 수익 중인 금액만 매도해야 혹시라도 더 올랐을 경우 배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더 떨어졌을 경우에도 이미 1차 수익은 챙겼고 나머지 홀딩 물량도 매수가 대비 더 높다는 점에서 한 번에 전액 매도하는 것보단 수익금만 조금씩 매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승과 하락에 모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베이직은 아직 좀 더 홀딩해봐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꼭 베이직이 아니어도 다른 코인에 투자하실 때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멘탈 관리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